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7일 일요일마 직업조사 시즌2 예상방송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마는 부산 경마만 15개의 경주로 펼쳐집니다. 서울 경마가 휴장 때문에 그렇죠. 야간 경마가 연장이 됐어요. 부산 경마장은 10월 말까지, 서울 경마장은 10월 첫째 주까지 야간 경마가 펼쳐지고, 역시 부산 경마는 토요 경마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12조 김창호 와방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닫아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좀 싸하다. 요즘 뭐 마사에서 칼을 많이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들도 많이 좀 후달리고 많이 그러고 있고. 요즘 경마가 어때요? 요즘 경마가 좀 어때요? 나는 이 경마가 요즘 경마가 참 어렵다고 봐요. 그게 이제 쉽게 해서 우리 옛날에는 우승만 하면 올라갔어요. 한 단계 위로. 근데 이제 레이팅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레이팅은 이제 점수인데 결국은 이제 옛날에는 우승을 하면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는 제도고 강급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점수 제도를 하다 보니까 그 점수를 누가 매기느냐? 결국은 이제 사람이 매기는 건데 굉장히 그 치밀해야 돼요. 솔직히 대차로 이겨버리면 그 다음에 수군하면 마방에서 조교사님 입에서 아주 쌍소리가 나와요. 너무 많이 이겨갖고 핸디가 막 부장 너무 많다 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핸디캐퍼들이 레이팅을 매길 때 다 따지죠. 어차피 얘네들 이렇게 이겼으니까 이 핸디를 짊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 맞는데 그걸 또 조교사님 몇 분들 역으로 이용하더라고요. 선행마다 꼴찌로 출발하면서 아주 뒤에서 쇼라는 그런 것도 많은데 어쨌든 보면 핸디캐퍼들의 능력도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재계위원들이나 그렇죠. 이 핸디캐퍼들의 이 능력 자질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매길 수 있는 정도의 진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표준마표를 보고 나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1등마하고 꼴등마가 대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 편성이라는 근데 그러니까 편성이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그 말이 띄었던 거 이 레이팅 점수를 주려면 정말 제대로 된 레이팅 점수를 주려고 하면 아니 제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요. 대차이로 날 것 같은 말은 그 수준은 아니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핸디캐퍼들이 막아줘야 돼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경마는 우승만 선행 가면 그냥 우승이고 줄 서서 가다가 꼴찌만 그냥 꼴등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안 된다 이거죠. 아무튼 얘들 좀 시간한테 쪽팔리지 않게 하려면 정말 그 책상에서 이렇게 의자를 좀 당기세요. 안쪽으로 당겨가지고 남들 안 볼 때 몰래 쫓아고 반성을 좀 하세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남들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쫓아고 있으면 또 쪽팔리잖아. 책상을 딱 당겨놓으면 또 안 보이거든. 좀 반성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핸디캐퍼들이 이 점수를 얘네들 레이팅 점수를 주고 이 편성을 봐도 참 웃기고 그런 점수들이 있고 이 재결위원들의 이 재결 리포트를 보면 정말 웃긴 경우가 상당히 얘네들은 뭐 채찍 떨어뜨리고 아니면 말을 살짝 건드렸다든가 이런 것뿐이 몰라. 또 괜히 또 불려가자 우리처럼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방송 보지 마세요. 핸디캐퍼들이나 혹시 재결위원들이나 마사회 관계자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은 심의에 걸릴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머리 아파져요. 괜히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지고 하니까 아예 그냥 직업조사 방송은 그냥 팬들만 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팬들만 봐야 되는 방송이죠. 근데 예상가들하고 이렇게 더 많이 보니까 어떻게 내가 했던 멘트랑 우리가 했던 이런 거를 예상가들이 그냥 밤에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런 게 많아. 왜 보는지 모르겠어. 니네들도 공부를 하지. 그냥 팬들만 보면 깨끗하게 그냥 다 오픈해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우리 심정인데 그래요. 일단 승부경주 예고해드리고 갈 길이 머니까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자, 최홍찬 위원이 7경주 13경주를 오늘 메인 승부처럼 선정을 했고요.
정기용 위원이 4경주와 9경주, 4경주,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고수가 8경주, 11경주, 8경주, 11경주, 2개 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1경주 시작하겠습니다. 1경주의 경전이 1000m 국산 6등급 경주. 첫 경주고 아직까지 실전감 없는 마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최홍찬 위원이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8마리 출전이고 실전 경험 마필도 있고 지금 처음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경주 풀어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망아지들은 어떻게 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훈련을 보니까 뛸 것 같더라고요. 인류스타가 가장 저는 많은 인기를 끌어주는 것 같은데 인류천하고도 같이 붙여놓으니까 와, 인류천을 이기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건 곧바로 전력감이다. 7조에서 보통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데뷔전 곧바로 우승하는 말이 진짜 7조 제가 마피를 보면 공부하다 보면 진짜 몇 마리 안 나옵니다. 1년에 2년에 한두 마리, 한 마리 나올까 말까요. 근데 인류스타가 진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건 7주에서 안 가고 싶어도 이거 안 가려고 저 개인적으로 서수 못 했겠습니까? 저는 가려고 태웠다고 보고 훈련이 너무 좋아요. 주행 검사를 봐도 즉시 전력감으로 저는 꼽을 수 있는 말이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후차권에서 2마리가 팔립니다. 3번 가속에이스하고 7번 리체가 팔릴 거예요. 다른 마리들은 이 2마리가 싹 풀어주면 당연히 이제 중배당 그 이상으로 될 텐데 이 2마리가 아마 저배당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리체는 직전에 걸음을 보여줬고, 당근에서 보여줬고요. 가세고 에이스가 생망아지인데, 요게 3두 그 병합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것도 주행 검사를 지금 직전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통과를 했는데, 골드뱅크하고 그다음에 음속질주하고 같이 병합하는데 중간에서 움직임 자체가 그 다리 모양에서만 저는 봤거든요. 말씀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 2마리가 과연 이길 수 있나 이제 생각하면서 리체를 결국 이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길 것 같습니다. 물론 7을 세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실전 뛴 말이 이긴다 생각하시면 이 마리는 분명 선택할 텐데 저는 홀짝에서 이 경주를 선택하려면 2는 무동의 축이고요. 3번, 7번 중에서 3번도 2번만큼 못하지만 곧바로 전력감으로 저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2, 3 단통으로 일요 첫 경주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기용 의원이 의견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번 경기 1경주는 최홍찬의 의견대로 제 의견임대로 말대로 이번 인류스타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차권이 이제 문제인데 저도 3번 가속에이스에 한 표를 던지는 만큼 동참하는 경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참을 한다. 저는 3번 가속에이스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말이 옆에 붙으니까 주행검사 때에도 무진장 뛰더라고요. 근데 인류스타 저도 3번, 2번이 일단 2번, 3번 이걸 한 방 동참을 할 거예요. 일단 한 방은 때릴 건데 1마리 불안감이 있다면 저는 3번보다 1번이에요. 이유는 이번 인류스타는 어찌됐든 간에 선행을 나가서 뛰었단 말인데 선행을 못 나갔을 경우 못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2번 최강 드라이버가 있어요. 1번 최강 드라이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고 발주가 가장 좋았는데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잡아버리더라고요. 이번에 게이트가 원 게이트라 또 최대 기수가 또 열리자마자 또 향이 밀어버리면 그거 하나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서승은이가 그래도 또 이마피를 주인공사로 치렀었고 또 연대가 되지 않은 일적으로 서승은이가 또 많이 하니까 싸우는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겠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릿 하나 공감하는 거 최홍찬 형과 함께 공감하는 거 2번, 3번 공감하고요. 한방 7번 리체는 최홍찬 형도 좀 들보고 싶다. 저는 아예 안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 국산 6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뭐 축을 세워놓고 이놈 저놈 이렇게 팔리겠네요. 최홍찬이요. 또 신마 하나 말씀드릴게요. 데스타입니다. 뛸 말이에요. 뛸 말이고 일단 훈련 모습 자체가 좋아요. 조창욱 기수의 안장인데 저는
열심히만 타진다면 된다고 봐요. 이 경우에서 뭐 인기만은 뻔합니다. 가장 게이트 조건 좋은 말이 아마 인기 1일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지 않고 데스타 자체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뭐 액터파크 자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뚝심만 보인다라면 충분히 돼요. 스피드 그러니까 발주만 정상으로 끊어낸다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저는 꼽을 수 있고 훈련도 역시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8번 데스타. 뛰는 자세가 참 안정되어 있더라고요. 훈련까지 좋다. 우리 최홍철님 추천하셨고요. 정규면. 그래서 데스타는 저도 동감하는 입장이 있고요. 후차권인데 감량 이점을 살릴 수 있는 6번 난다나라가 직전 경주 패출혈 이상에 있어 좀 무너졌던 모습인데 이번에는 훈련도 많이 올라와 있고 감량이 조건 속에 편성 자체가 후차권에 상당히 낮아진 만큼 난다나라의 입상권 도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다라라를 후차권. 그건 축은 데스타로 같이 네. 먹은 거고. 예. 일본 적대화신이 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축 같아요. 예, 일본이 축 같은데 축은 데스타는 최홍찬연이 그냥 후차로 얘기를 한 거고. 상대말로. 예, 상대말로. 그러면 이 적대화신이 안정적인 마필 같아요. 이번 배팅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게이트 조건도 좋고 말이 좋아졌거든요, 많이. 뛰었던 내용 자체가 달라졌고. 그래서 저는 1번 적대화신 이 마필을 축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3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 국산 6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정경 의원이 먼저 한 도를 추천해 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는 외곽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했던 전개였었는데 이번에 게이트 좋아진 바로 4번 서라벌 돌풍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준 자체 좀 올라갔지만 UMN 기수의 안장이고요. 좀 순발력까지 좀만 더 끌어낸다라면 충분히 직전 경주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번 경주 UMN 기수가 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낼 만큼 저는 서라벌 돌풍을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 서라벌 돌풍. 원래 이쿠야수 기수가 타던 말이잖아요. 네. 이쿠야수 기수가 이제 재팬으로 갔습니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유효민가 이번에 첫 기선을 하는 건데 이제 자기 말로 만들어야겠죠. 잘 타주면서. 그리고 또 인기를 모아준 말인데 저도 얘는 그냥 의심을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최영찬님. 저는 게이트 이점 갖고 있는 음속 질주입니다. 일본 게이트 이점 자체를 갖고 있고 또 유광의 감량 효과도 있고 2kg 감량이죠 유광이가 26수인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게이트의 선행 조건이라면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크를 저는 봅니다. 아까 1경주인가 제가 2경주인가 말씀드렸을 때 그 3두 병합할 때 음속 질주도 네. 최외곽에서 같이 병합적으로 했거든요. 움직임 자체는 하이건 좀 느린 경주 편성 만나면 좀 되겠다 했는데 원게이트를 딱 차지했어요. 그래서 1200도 좀 고민해봤지만 선행 가면 분명히 더 뛰지 않을까 생각해서 1번 음속 질주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 음속 질주. 일단 게이트 조건이 좋고 앞장 깔 수 있는 마필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최홍찬님은. 저는 6번 글로벌 최강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릴게요. 직전 경주는 여기 좀 공백을 두고 나왔어요. 올해 공백을. 그리고 나서 발주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뭐 공백도 있었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좀 뛸말이라는 걸 제가 왜 직전 경주를 완전 꼴찌 벌었으니까. 근데 왜 이 마필을 제가 쓰게 보냐면 6월 11일 날 주행검사에 제가 너무 꽂혀있네요. 이마필의 6월 11일 연습주행 때 이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딱 합조하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직전 경주와의 그 모습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수근이로 이번에 등짝이 바뀌었는데 글로벌 체감 요거는 계속 한번 누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면 제 머릿속에 좀 꽂혀 있거든요. 글로벌 체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정경입니다. 일요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고요. 1200m 국산 6군 경주입니다. 오늘 전반부 4경주, 후반부 9경주 승부처 4경주, 9경주 확실하게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부처인데 바른대로 전반부에서는 이 중배당 가치 이상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너무나 기본화 편성이에요. 누구나
욕심을 낸 다음에 입상권의 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만큼 약편성이에요. 이번 경주는 정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마필, 바로 걸음만 조금만 변화가 와라, 훈련 강도만 올라가라, 의지만 있어라 했던 마필이 드디어 이번 경주 준비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전혀 의지가 없었던 마필, 이번 경주는 바로 출전만 기다렸던 그런 녀석이 출전을 하는 순간 정규이 메인 승부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만큼 노린수 마필로서 중심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심, 지금 인기권으로서 어느 정도 팔릴지 지금 감이 안 와요. 워낙 편성 자체가 기본만 편성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놓고 뭐 인기에 상관없이 999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메인 승부처 자신있게 한번 중심을 놓고 뭐 배당 승부까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 경주리 1300m 부산 6등급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정기용 위원이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 부산 5경주 약간의 좀 혼전성은 있겠지만 중심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2번 거위의 꿈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 최근에 좀 공백이 있었으면서 이 마필의 성장세가 좀 무뎌졌었는데 직전 경주 이쿠이아스가 후미권에서도 올라왔던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는데 직전에 좀 늦었던 아쉬움인데 이번에야말로 이위험한 기수에 안전교체됐지만 훈련감도 좋고요. 인코스라면 이 거의의 꿈은 저는 강력한 충마로 의심이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후차권에서 3번 이 돌아온 가속도가 이 김영분 기수 안장인데 최근에 보렐리 기수가 이 개수저 타고 오면서 직전에 입상까지 일본에 했던 마필, 기본적으로 이 마필 자체가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몰아내면 어느 정도 다 달라붙기 때문에 거의의 꿈이 어느 정도 앞선에 붙어주고 이 돌아온 가속도도 중위권 내지 선위권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두 마리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한두만 한번 배당 마필을 안고 한다면 바로 6번 제니스 카운티라는 마필, 데뷔전 이후에 아직까지 이렇다 능력을 못 보이는데 훈련 강도나 직전 경주 올라오는 추입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는 충분히 한번 노려보자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경주 서수은 기수까지 안장에 시켰다는 거는 충분히 한번 배당적 메리트는 있는 만큼 6번 제니스 카운티랑 꼭 배당 목실, 복승시 3복승까지 하면 연결을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홍철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2번, 3번을 인정하고 6번이 상대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는 2, 3을 깰 수 있는 말이 6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게이트 조건 좋아졌고 직전에 늦발하고 막판 활용 타임이 12.9예요. 근데 정상 발주에서도 12.9입니다. 얘가 초반 스타트에서 서승훈 기술 경영이 됐는데 이 경주에서 정상 발주를 했으면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최악의 전개로 간다 해도 선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 낄 수 있는 막고를 좀 노리고 싶은 경주인데 어쨌든 요거는 두 마리를 인기도권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오히려 중배당을 좀 노리면서 인기만 좀 받쳐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견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6번 제니 카운티를 저도 뭐 강하게 노려보는 부분이 현장에서 상태만 이상 없다라면 저도 한번 강하게 주력으로 한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급줘서 우리 의원들 깜짝깜짝 놀래요. 이 제니스 카운티 이게 뭐 제가 사이즈가 세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노려야 되거든요. 이번에 저도 원래 제가 상경주를 풀려고 하다가 12종 경주를 바꿨던 이유가 정경련이 이번 경주를 풀어가지고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상경주가 승부경주예요. 이번 경주도 승부경주고 그래서 상경주는 승부경주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번 경주까지 얘기하면 제가 어느 정도 제 마번도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2경주로 바꾼 건데 제니스 카운티거든요. 제니스 카운티 1300m 거리로 늘어난 게 더욱더 안정감이 있네요. 저도 공감해요. 지금 워낙에 지금 청천이 또 반박도 하고 또 우리 또 정기용 의원도 6번을 먼저 또 얘기도 했었고 하니까 세게 보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마필이 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안 물어볼게요. 네, 그거는 저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현장까지 가져갈게요. 6경주입니다. 경절이 1000m 국산 5등급 경주예요. 슈퍼짱짱이가 이번에 숙련전인데 57kg예요. 그렇습니다.
데뷔전 때 정말 짱짱한 걸음을 원사이드하게 선에 나가서 그냥 한 바퀴 돌리더라고요. 그냥 널널하게. 근데 이번에 영토대왕도 순발력은 뭐 밀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둘이 싸울까? 아, 그게 고민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분명히 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과연 그러고 끝날까? 직전에 슈퍼장차이가 원사이드하게 나갔지만은 영토대왕 같은 말이 없었으니까 또 원사이드에 나간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영토대왕도 무조건 선행을 나가야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얘도 선행을 고집할 맞아요. 거고 네. 짱짱이도 쫓아가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로운 환이 역시 이것도 붙이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도. 그러면 이번에 잘못되면 지금 분명히 이거 배당판은 열리자마자 얘네들이 깜빡. 우선적으로 팔릴 건데 네. 최단 거리 1000m지만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땅 팔 수도 있는 게 또 경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요. 상대마가 둘 다 공백이 있어요. 네. 분명히 이게 7구가 인기마고 4번, 10번이 상대마로 팔릴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아, 이건 무슨 운명이에요? 4번, 10번이 다 공백을 갖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주행검사 받고 다시 받고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경주는 저는 섣불리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싸울지 아니면 결대 둘이 갈지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부러지면 둘이 다 부러질지 요게 좀 고민됩니다. 슈퍼짬장이 57도 솔직히 고민되는 대목이고 그래서 깜빡이 들어와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한 마리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전개 이점 자체에서 어느 정도 그 인기만 안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경기를 그냥 현장에서 좀 가볍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슈퍼짱짱이도 주행검사 때 발주가 좀 덜컹거렸어.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애가 또 연락에 밀어서 선행을 나가더라고 대하시로. 대하시가 좋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모래 맞는 거 싫어서 그냥 그렇죠. 밀고 나갔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영토대왕도 보면은 계속 선행을 고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충돌은 불가피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최홍찬 위원이 얘기한 대로 VD바나 포커스 라인 정도가 대안이에요. 찾고 탈 수 있는. 그런데 얘네들마저도 지금 공백이 있다라는 거고. 머리 아프죠? 정경호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오두를 잡을 때도 상당히 힘들게 잡았어요. 이거를 축을 뭘로 잡아야 되냐 먼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차권이 선행이 따당이냐 아니면 앞선이 무너지면 축도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오두를 먼저는 7을 잡고 먼저 선행은 7이 먼저 가든지 말든지 7은 인코스니까 먼저는 다른 말보다는 그래서 7은 먼저 중심을 잡긴 잡아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장 분위기죠. 뭐 주로 상태도 중요하고. 네. 어쨌든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번 거 6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붙어야 돼요. 이거는 이건 힘을 변수가 절대- 나올 수 있는 경우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붙어달라게 말씀드립니다. 207경입니다. 경주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고요.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하위 등급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이 경주는 배당이 나와주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선행마가 다 무너져 줘야지만 배당이 나와주는 경주예요. 선행마가 버티면 인기마냐 중배당이냐 그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레이스가 바로 이번 7경주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말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다 선행마예요. 그 선행마들이 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마명 거론 안 해도 얘가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구나. 얘도 선행 가서 우승을 했구나. 딱 그 마명을 지적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잘 뛰는 말들이구나. 이렇게 딱 짐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경주 조건이 바로 이번 7경주가 되겠는데요. 요거를 깰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한 겁니다. 당연히 준비 잘 돼 있죠. 정계상 이점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훈련이 아무리 좋다 해도 선행만은 습부 훈련을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진짜 좋아요. 선행만은 진짜 습부로 할 때만큼 그냥 확 갑니다. 그냥 왔고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선행만 습부를 할 때 굉장히 좋다는 거. 그러니까 조교로 이 경주를 부딪히면 정계로 선택을 못해요. 조교로 부시다 보면 결국은 인기마에 그냥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경주가 바로 이번 7경주입니다. 그걸 깰 수 있는 말,
그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온 말이 이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만을 놓고 축으로 공략하는 승부처가 아니고요. 정규에 유리함을 갖고 출전한 마필, 따라가는 전개에서 역전극이 가능한 마필, 그 마필을 놓고 공략하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준매인승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자, 배당의 가치는 충분히 환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8경주 경주를 1300m 국산 5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오늘 고수가 이번 경주 8경주와 11경주 두 개에서 오늘 1위권만 한번 쇼부를 한번 내볼까 해요. 이번 경주 8경주는 큰 배당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0배? 복싱식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그 정도면은 한 방을 찍었을 때 돈이 될 수 있는 경주죠. 얘는 안 빠진다라고 확신을 하는 강력한 대가리가 있고요. 이 대가리에 붙여서 한 방을 때려야 되는 마필이 있어요. 못 갔던 말인데 이번에 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판석을 이렇게 보니까 전개상도 완벽하게 이노마를 위한 레이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승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강하게 한번 승부를, 자 8경주 고수의 메인 승부 믿고 함께 하십시오. 네, 정규입니다. 유료경마 최대 승부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9경주고요. 1300m 혼합 4군 경주입니다. 정규이가 혼합 경주를 상당히 좋아해요. 이 혼합 경주들, 혼합 4군 경주들, 특히나 혼합 4군 경주가 걸음 자체가 빠르게 성장되는 마필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거품 있는 마필들이 뻔히 정규인 눈에는 훤히 보이기 때문에 정규이가 메인 승부 그리고 뭐 준배당 승부, 노림과 승부 그걸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양강명마 메인 승부 완벽하게 잡아내는 만큼 이번 9경주도 역시 기본마 편성인 이 인기마 접전 경주 속에 정규가 옥과 석을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인데 기본적으로 인기권으로서 여러 마리가 팔려요. 지금 5번 이 킹더 그레이부터 해서 6번 그레이트송, 가락고먼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대안의 명성도 정규가 계속적으로 잡아들였던 마필이고 어루 외곽에 있는 무적의 삼소까지도 접하려는 모습인데 정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는 딱 눈에 걸린 녀석이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경주 아실 거예요. 채찍만 됐다라면 입상권이 아닌 우승권까지도 가능해서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요. 그 역시 반대로 또 그 마필에 붙여갈 이 노리수 마필인데 최근에 정교회가 계속 잘라냈던 마필입니다. 왜냐? 그만큼 평승 자체도 강했지만 마필이 승군 이후에 걸음에 힘이 안 찼어요. 그렇지만 이번에야말로 정확하게 힘이 찬 녀석으로서 한 방 붙일 수 있는 자신 있는 메인 승부처 이번 9경주에서 자신 있게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 국산 4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도 고만고만한 애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한번 더 할까요? 인기마 한두하고 배당마 한두를 말씀드릴게요. 네. 인기마는 스페셜 루키죠. 승부년인데 직전의 복귀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스페셜 루키가 저거밖에 안 되나. 왜냐면 그 전에 뛰었던 오쿠스베에서는 잘 뛴 거예요. 점프 출전해갖고 진짜 잘 뛴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일반 경기에 오니까 내 생각으로는 진짜 낙승할 것 같았었거든요, 말이. 근데 진짜 간신히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생각했던 만큼 덜 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승급을 했죠. 1착을 했으니까. 근데 훈련 모습을 보니까 역시 식구조더라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루키는 저는 뭐 부러질 때까지 요거는 가져가고 싶고요. 배당만은 아마 인기권에서 좀 밀려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안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BJ 킹입니다. BK 킹. BK 킹인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훈련이 가볍죠. 가볍게 보이죠. 근데 주력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남들 한 10분, 15분이면 보통 조교가 끝나죠. 그런데 얘는 20분, 30분 했다는 거는 인터벌 조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 말에 악벽 있는 연륜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지만 훈련 자체가
뭔가 말의 그 조화를 기승자하고 한번 맞춰보자는 식으로 계속 말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조교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은 만약에 실전에서 의외로 딱 그 적기만 맞으면은 그냥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3차에서 이 말을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상적 5등 보세요. 인기 순위 5위에 이 말이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인터벌 조교상으로는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BK킹까지 두 마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BK킹 복병마를 추천하셨고 슈퍼셜 루키 최홍찬 형이 이거 좀 세게 추천하셨어요. 정교훈은 저는 좀 안쪽에 있는 4번 강자대로가 직전 경주 이호식 기수의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직전 올라왔던 탄력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탄력감을 이호식 기수가 느꼈다라면 다시 한번 이번 경주 기승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더욱더 자신감 있게 기승할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강자대로 다시 한번 입상권 도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강자대로 대하시는 떨어지는데 말이 종반에 미는 대로 나오는 거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번에 순군전이지만 우리 정경우 의원은 이 마필을 좀 세게 추천하셨고요. 환희이별 6번 환희이별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순발력과 선임력이 다 있어요. 최근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빡세게 탔는데 이런 마필이 저는 보렐리 기수랑 호흡이 맞을 수 있는 말을 보고 있어요. 일단 이 말은 어찌됐든 간에 3차 가면 별로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 어울리는 기수가 있는데 이 보렐리 기수는 항상 이렇게 감아버리면서 외곽을 쳐버리는 기수거든요. 네, 그런 말을 보렐리 기수가 잘 타요. 네, 요게 이번에도 레이스가 분명히 빠네요. 안쪽에 일본 마하쳔프, 월드 플래시 이런 애들 앞에 나가려고 그러죠. 그럼 얘는 이제 3선이에요. 얘도 순발력이 좋아요. 그럼 그 결대로 이렇게 타줘야 되는데 박재희나 진경이 타는 그런 오와이어를 맞추면서 타는 게 아니라 이 완급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렐리 기수가 좀 어울리는 말이 아니겠냐. 환희의 별을 추천을 드립니다. 11경주 경주 1200m 혼합 4등급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쇼부 좀 봅시다. 12마필이 나오면서 상당 운전이에요. 근데 저는 100번 양보를 해도 3마필 안에서 끝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5도 마법 잡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냥 3도 마법만 잡으면 그 안에서 1, 2, 3착이 싹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승식 그냥 단토로 찍어 먹을 수 있는 이런 경주를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2마필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줘요. 그런데 제가 보는 또 다른 한 마필은 인기도에서 저 멀리 밀려있다. 이번 경주 승부의 포인트는 인기도에서 저 멀리 밀려있는 그 마필에 대한 노림수 때문에 승부를 들어간다는 얘기죠. 고수가 요즘에 방송 때도 그렇고요, 메인 승부도 그렇고 일반 경주들도 그래요. 터트리면 이놈이다. 복병권 마필들을 말하면 그 마필은 다 와요. 근데 제가 예상이 괜찮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틀렸던 경주들도 고수가 추천드린 마필 안에서 들어오고, 그런데 적중 내역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 적중에 연연했어요. 맞춰나가려고. 그게 미친 짓이었고 그게 빙신 짓이었죠. 자기가 보는 마필이 있으면 그 마필을 놓고 때리면 몇 구라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전빵적으로 너무 적중에 연연을 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경주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죠. 고수가 놓고 때린 마필은 앞으로 복귀로 딱 걸린 마필, 빵빵하게 걸린 마필, 인기도와 상관없이 고수가 저 자신을 믿고 승부를 들어갈 거예요. 이번 경주가 바로 그런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 11경주 고수 믿고 한번 승부 보세요. 돈 될 겁니다. 12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국산 4등급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도 고수가 풀어드리는 경주예요. 고수가 보는 마필 그냥 단통 말씀드리고 나머지 마필은 양쪽 위원들께 또 언급을 하시는 마필들 현재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주에도 고수가 풀어드린 경주에서 꾸비클럽이죠. 단통으로 불렀는데 난 그 2번이 선에 나서 이렇게 쓸 줄 몰랐어.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열이 받던지. 배팅을 저도 엄청 깠거든 걷다가. 그렇죠. 무진장 깠는데 꿈의 클럽은 대가리로 왔는데 땅을 파고 있으니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번에 일단 강축이 있어요. 9번 벌마의 신. 1억 8천만 원 넘는 고가의 마필인데 세더라고요. 순발력과 성능 모두 다 있어서 57.5kg 부담량은 데리고 올라갔지만 저는 그냥 왔다고 봐요. 인기만 인정할 만큼 인정을 하고 후차게 때려먹을 마필이 7번 임페션드 마린입니다. 이호식 기수가 꼬마 기수가 타는데 정기용 위원이 요즘에 이호식 기수한테 완전 꽂혀 있어요. 얘를 너무 인정을 하면서 꽂혀 있는 모습인데 이 마필은 이호식 기수 감량 있죠.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시청원주는 이쿠야수 기수가 좀 안일하게 탔고 말 레이스를 참 꼬이면서 좋게 표현하면 꼬였다, 나쁘게 표현하면 잘못 탔다, 더 나쁘게 표현하면 안 가기 위해서 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꼬마 기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타줄 때이고 팔려주는 1번, 2번, 3번 이런 애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7번 임페션드 마린 쪽으로 저는 한방막권을 추천드리겠고 양쪽 위원님들께서 추천 좀 찜찜하다고 하시는 말은 제가 한번 현재까지 참고할 걸 생각입니다. 정경 위원이 의견 있으신 말씀해 주시죠. 먼저는 9번 벌마시는 의심이 없고요. 7번 임페이션드 마린도 이호식 기수의 감량 이점이기 때문에 저도 노리는 마필인데 이제 인기권으로서 1번, 2번, 3번 정도가 이제 도전 세력인데 저는 3번 로켓 블레이드의 지금 훈련 강도나 김영곤 기수, 직전 경주, 최근 경주 좀 무너졌던 게 조금 이 조차욱 기수에 너무나 좀 안연한 좀 전개를 했던 그런 아쉬움인데 이번 경주는 김영곤까지 안정시켰다라면 그래도 19조에서 그냥 나오진 않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방어막권은 들어가지 않았겠냐라는 느낌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조창욱 기수가 탔고 19조에서 이 마필을 단 한 번도 스포를 안 놔준 적이 없어요. 항상 스포 조기를 했었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스포를 안 했었단 말이고 이번에는 보니까 또 스포를 많이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현재까지 한번 봐볼만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홍찬님. 저도 홀짝 쪽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9번, 7번이냐, 3번이냐, 이제 구가 어떻게 경주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트너 쉽게 가름이 날 거예요. 구가 이제 선행을 간다 생각하면은 쉽게 7번 쪽으로 저는 무게 중심이 가고요. 혹시나 구가 따라간다면 저는 보통 이럴 때 19주마들이 그냥 기습대를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 그 타임 자체도 이 정도 경주 편성에서 이 말에 맞는 그 편성 자체가 딱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량을 더 늘렸다. 거기에 김용군이다. 그래서 저도 현재는 홀짝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데 어차피 두 분 중에 3분이 맞아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그 수는 맞는데 무게 중심이 벌마의 신이 어떻게 기승을 하냐에 따라서 짝이 달라질 수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홀짝인데 현장선 때문에 저는 좀 돌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벌마의 신을 놓고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해서 7번 임페이션드 마린 한방 때릴 거고 3번 로켓 블레이드까지는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최영찬 준비한 금일 하이라이트 승부이고 메인 승부. 이 한 경주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경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총 15개의 경주가 있습니다. 거기 승부 경주도 있고 일반 경주도 있고 인기마 대결도 있고 터질 수 있는 경주 조건을 갖고 있는 경주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나머지 14개의 경주 자체는 다 접어놓고 이 한 경주에 집중을 하면서 노리는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경주 깜빡이 팔릴 수 있는 말 두 마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번 스티어쇼와이와 10번 유아힐 또 레이스. 유아힐 레리어스. 자, 요 두 마리가 저는 의심하지 않는 깜빡이로 보고 있어요. 저 또한 이 두 마리 마필이 직접 뛰었던 모습 자체를 보면 또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 바로 이 두 마리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깜빡인데
이 두 마리 깜빡이 노리기 위해서 제가 이 한 경주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얘네들을 깰 수 있는 말, 이 두 마리를 잡으러 나온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저는 새벽적 훈련 모습 자체를 보면 그냥 왔다는 표현을 쓰죠. 복귀에서도 제대로 걸렸을 때는 이번에 그냥 옵니다. 이런 표현을 쓰듯이 조교에서도 그런 말을 표현을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한 마리가 그 인기마 두 마리를 이기기 위해서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한번 이 한 경주를 붙어보자. 이 한 경주에 모든 걸 집중해서 승부를 갬블을 걸자. 자, 1호 13경주 기다리신 만큼 좋은 성과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14경주입니다. 경절이 1800m 국산 3등급 경주예요. 편성을 8마필로 조철한데 중앙의 장수 빼놓고는 뭐 다들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 편성이 이렇게 팔려줄 것이고요. 정경윤. 저는 4번 벌마소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마소년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1800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너무나 좀 형편없이 무너졌던 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최시대 기수로 안전교체했고 역시나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만큼 이 벌마소년의 입상권 도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벌마소년. 백강렬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패턴에 변화를 줬다. 정기용 위원이 추천하셨고요. 최홍철 위원. 저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제가 아예 거론 안 드린 말이 에크미예요. 근데 이번에 와일드 버닝하고 같이 이제 아웃시켜주는 그 모습에서 에크미의 스피드 자체가 오히려 상위군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선행마고 걔는 추임마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놓으면 하위군에도 선행마가 이겨요. 근데 하루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1번 게이트를 또 차지했더라고요. 딱 그 뚜껑 열리자마자 추마표를 보니까 이거는 에크미가 핸디는 올라갔지만 선행을 나가는 조건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앞에 가면 저는 이번에는 훈련 성과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에크미를 추천드리는 말, 훈련 우승말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번 에크미. 저도 얘를 대가리로 보고 있어요. 이번 주 최홍철 형님 경마 좀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1800m, 서울이 1700m죠. 절대적으로 원게이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플러스 알파를 줘야 돼요. 같은 능력이라고 하면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 좋아요. 근데 직정현이는 박재기 기수가 탔는데 한번 뛰었던 거 더듬하고 요 경주만 한번 돌려보세요. 정말 박재기 기수 말 참 못한다라는 걸 느껴요. 참 쟤 무슨 생각으로 기수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못 탔으니까. 그리고 6월 10일 날은 용호가 못 왔던 이유는 마필에 기댄기 때문에 그만큼 추진을 못 해준 거거든요. 근데 기댄기 있는 마필한테 원게이트는 참 좋아요. 왜 등짝에 직전에 아쉬웠던 박지혜 기선수를 또 김용근이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마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에크미는 저도 믿고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5경주입니다. 경절이 1800m 혼합 1등급 경주예요. 마지막 경주인데 혼합 1등급. 야, 이거 재미있어요. 센 말들이 많고 또 살아나면 무서운 마필들이 있어요. 해봐도 그런 말이죠. 가락 같은 말. 동방대로 센 말 아닙니까? 직전에 승분전이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걸음 더 나올 말이고 돌아온 포경선 많이 뛰는 말이죠. 그리고 생애의 기쁨, 선행단과 마필이 근성이 미쳐있어요. 아주 그냥 미친듯이 뛰죠. 2000m도 한 바퀴 돌렸죠. 디퍼런트 디멘션, 이것도 시전에 부정이 58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53, 이 불안한 면모가 해소가 됐어요. 센 말이잖아요. 초광, 이거 공백 있고 나오더니 녹 뺀다고 사마신 차 변해서 뛰었죠. 다리미 뜻이 얘는 조건상으로 주어진 게 없네요. 센 말인데.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이 경주가 직전 재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걸 누가 방해하느냐 이거 게임으로 봐요. 여기서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해바는 훈련 성과를 봤을 때 저는 안 봅니다. 해바는 안 보는데
문제는 다이나믹 대시가 핸디 60인데 얘가 좋아요. 그리고 60인데 과연 될까? 왜 지금 보세요. 생일기품하고 동방대는 1군 승분전에 올라오자마자 1착, 2착을 냈는데 핸디가 낮아요. 그러니까 레이팅 그 점수 주는 사람들이 두 마리 사이즈를 굉장히 약하게 본 겁니다. 근데 원래 다이나믹 대시가 제일 센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생일기쁨이나 동방대로가 쉽게 얘기해서 송일시대를 과연 맞짱을 까서 이길 수 있느냐 요걸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고민되는 건 핸디죠. 과연 60을 달고 요걸 1800에서 역전을 할 수 있느냐. 훈련은 진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6번이 편한 선행이 아니고 디펀트 디멘션이 갖다 들이댈 수 있는 경주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방대를 다시 한번 노리고 싶어요. 직전에도 제가 2번을 축으로 6을 노렸어요. 6을 축으로 2를 노린 게 아니라 2를 축으로 6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51의 핸디의 동방대로를 저는 다시 한번 노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2번 동반대로. 저도 테스트 예상글에다가 얘를 올렸어요. 동반대로는 더뛸거림이 있다. 얘를 올려드렸는데 지금 최홍찬 위원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디퍼런트 디멘션이 상대적으로 밑에 있나요? 배당이? 그렇죠. 덜 팔리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저 얘 세게 봐요. 왜냐면 이 디퍼런트 디멘션을 해서 트리플 라인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방대로를 사마신을 이긴 말이고요. 이게 직전에 인기 대가리였어요. 생일기쁨 동방대로 얘네들 다 나왔던 상황에서. 그때 부담형이 얘가 58이었고 다른 애들 51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53.5거든요. 무조건 세게 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디퍼런트 디멘션. 정경님. 저도 그 맞습니다. 7번 디퍼런트 디멘션을 강하게 보는 이유가 생일기쁨이 선에 간다라면 바로 2, 3선에 붙어갈 수 있는 게 디퍼런트 디멘션이에요. 그리고 직전에는 58이 여기 무거웠기 때문에 무리수를 안 두고 쫓아갔다라면 이번에는 무리수를 둬도 충분히 서수훈 기수가 이 정도는 자기가 이겨낼 수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디퍼런트 디멘션을 강하게 한번 노려본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이번 경주가 좀 은근히 왜냐면 센 놈들이 아주 센 놈들이 아닌데 센 놈들이야. 그러니까 중상급? 중상급. 대상 경주에는 좀 부산에 있는 맛. 얘네들 서로 오면 대가리죠. 부산에 있는 외선마들에서는 센 축하는데 대상 경주급은 아니다. 그런 애들 비슷한 애들이 몰려 나왔다. 이렇게 상당히 혼자 경주이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경주인데 현재까지 집중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의외로 중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경주 같습니다. 예. 이게 파면 그래요. 파면 팔수록 이게 좀 그런 경주거든요. 선야까지 저희가 집중을 해가지고 마지막 경주인 만큼 꼭 많은 경주 적중시켜드리면서 마지막 경주까지 기분 좋게 적중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직업조사 시즌2 일요일마 예상 방송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믿고 일요일마 함께 하십시오.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